그냥 집에 가서 애나 봐. 여자가 무슨 군대야? 2023년 11월 경기도 모 부대 훈련장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200여 명의 장병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40대 해병 중령 박성호 씨가 30대 여군 대위 이수진 씨에게 쏟아낸 모욕적인 발언이었죠. 훈련장에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수백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정적이 흘렀고 여군 대위는 굳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대위, 뭔가 할 말이 있나? 박중령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도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자신이 고작 30대 여군 한 명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하고 단정한 여군 대위의 뒤에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이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다기보다는 이수진 대위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자신감이 스며 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그 순간 훈련장 한쪽에서 한 명의 병사가 뭔가를 알아챈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동료 병사의 팔을 조용히 툭툭 쳤어요. 저기 혹시 저 대위님이? 응? 뭔데?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정말 닮았네. 바로 그때 훈련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당당한 자세의 여성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특별했습니다. 별이 2개, 준장이었어요. 훈련장의 몇몇 부사관들이 그 여성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설마, 정말?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온 한마디가 훈련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엄마가 투스타라고? 이 한마디가 울려 퍼진 순간 부대 전체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박중령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변했죠. 2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방금 전까지 한 명의 해병 중령이 공개적으로 모독했던 그 여군 대위가 누구의 딸인지를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투스타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왜 한마디에 2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모두 얼어붙은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여군 장교를 모욕한 해병 중령이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까지 말이에요. 사건의 주인공인 이수진 대위는 올해 33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여군 장교였습니다. 키 162cm의 단정한 얼굴, 항상 규정에 맞게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 차림으로 부대 내에서도 모범적인 장교로 통했죠. 그녀는 결혼 5년 차에 4살 된 딸 하나를 둔 워킹맘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부대의 소령으로 군인 부부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이수진 대위는 특히 부하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엄하지만 따뜻한 리더십으로 병사들을 이끌었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부하가 있으면 항상 시간을 내서 상담해주곤 했거든요. 대위님은 저희한테 정말 든든한 지휘관이에요. 힘들 때마다 항상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시거든요. 부하 병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그런 그녀였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면 박성호 중령은 올해 42세, 해병대 출신으로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부대 내에서는 무서운 상관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박중령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군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군대를 해? 결국에는 다 결혼해서 나가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진짜 중요한 임무는 어차피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냥 보조 역할이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부대 내 여군들은 모두 그의 이런 태도를 알고 있었지만 계급 때문에 감히 대들 수는 없었죠. 사실 이수진 대위도 그동안 박중령의 은근한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여자 생각은 역시 다른 애라고 폄하하거나 훈련 중에도 유독 그녀에게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어요. 이수진 대위, 이 정도로 훈련하면 되겠어? 좀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군이라고 봐주는 건 없어. 똑같이 해야 해. 겉으로는 공평하게 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욱 까다롭게 구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각 부대에서 온 장교들이 모여 전술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수진 대위가 제안한 작전 계획에 대해 박중령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런 계획으로는 실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전만 생각하고 공격성이 부족해요. 박중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이수진 대위가 침착하게 반박했죠. 중령님, 제가 제시한 계획은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모한 공격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접근이라고? 그건 그냥 소극적인 거야. 박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장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여자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위험하면 뒤로 빠지려고 하고 안전한 것만 추구하려고 해. 이 말에 이수진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개인적인 공격을 넘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모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대령님, 잠깐만요. 최 원사가 급하게 김정훈 대령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가? 김 대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사단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특별 시찰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 시찰? 이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간부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특별 시찰이라는 것은 보통 높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부대를 방문한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오시는데?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장급 이상이라고 하네요. 준장급 이상, 이 말에 박중령의 얼굴도 잠깐 굳어졌어요. 아무리 자신이 20년 베테랑이라고 해도 장성급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박중령은 여전히 이수진 대위에 대한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들은 책임질 생각이나 있나? 결국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이 다 해결해야 하는데. 이수진 대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심했습니다. 중령님, 저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책임감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고? 정말 웃기네. 박중령이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면 결국 뒤로 빠지는 게 여자들이야. 이 말에 주변에 있던 여군 부사관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여자들은 원래 감정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부족해.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뢰할 수 없는 거야. 박중령의 말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훈련장 입구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벌써 오셨나?
최원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지, 아직 오후라고 했는데. 김 대령도 어리둥절해했어요. 그 순간 차에서 한 명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당당한 자세의 여성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별 2개 준장이었어요. 저분이 누군가가 웅얼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천천히 훈련장 쪽으로 걸어왔어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오랜 군 생활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박중령은 아직 그 여성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수진 대위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군기가 해이해지는 거야. 집에서 애나 보면서 살면 될 것을 왜 여기 나와서 설치고 있나? 그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0여 명의 장병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의 장교가 다른 장교를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서 걸어오던 그 여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중령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훈련장의 몇몇 부사관들이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뭔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분 혹시 설마 이명숙 준장님? 작은 목소리로 전해지기 시작한 이름.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애나 봐. 여자가 무슨 군대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걸어오던 그 여성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한쪽에서 한 명의 병사가 마침내 깨달았어요. 잠깐, 저 대위님, 혹시 성이 이시고 동료가 급하게 물었어요. 왜? 그리고 저 준장님이 이명숙 준장님이시라면 그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이 깨달음과 함께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가 투스타라고? 이 한마디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진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그는 뒤돌아보며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여군 대위가 누구의 딸인지를 말이에요. 어머니? 이수진 대위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도 방금 도착한 그 여성을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박중령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나타난 준장 앞에서 당황할 뿐이었죠. 누구십니까? 박중령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급하게 경례를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걸어오던 그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냐고 하셨나요? 차분하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동료에게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분. 이명숙 준장님이야. 이명숙 준장? 응.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투스타를 다룬 여군이시잖아. 이 말이 작은 목소리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이수진 대위님이 맞아. 이명숙 준장님의 따님이야.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훈련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숙 준장은 천천히 박중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중령이라고 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장성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명숙 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그게 박중령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자가 무슨 군대냐고 했죠?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했고요.
이명숙 준장이 박중령의 말을 정확히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숨을 죽였어요. 준장님, 그게 아니라고요? 이명숙 준장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나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박중령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가 한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명숙 준장이 천천히 이수진 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했어요. 방금 전까지 한 명의 해병 중령이 공개적으로 모독했던 그 여군 대위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별 2개를 달은 전설적인 여군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명숙 준장님의 따님이었구나.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방금 박중령이 대한민국 최초 여군 준장의 딸을 모욕한 거네. 속삭임들이 훈련장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손에 땀이 나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김정훈 대령이 조심스럽게 나서려 했습니다. 준장님, 일단 이 자리에서는. 대령님, 이명숙 준장이 김 대령을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졌으니 해결도 공개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대령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2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니 해결 과정도 투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명숙 준장의 다음 말이 박중령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중령, 당신은 지금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명의 장교를 모독했습니다. 그것도 200명이 넘는 장병들 앞에서 말이에요. 이명숙 준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준장님. 박중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명숙 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당신의 그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실제로 훈련장에 있던 여군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자신들도 함께 모독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당신이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여군들을 대해왔나요? 이명숙 준장의 질문이 계속되었어요. 아닙니다, 준장님. 평소에는 몰래 했다는 뜻인가요? 박중령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명숙 준장이 박중령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박중령, 당신도 딸이 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중령이 놀랐어요. 네, 있습니다. 몇 살인가요? 15살입니다. 그 아이가 장래에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중령은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이 오늘 제 딸에게 한 말을 그대로 당신 딸에게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박중령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여자가 무슨 군대냐고 당신 딸에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이명숙 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여군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이 말에 훈련장의 여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저는 30년 전에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갑자기 시작된 이명숙 준장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매일같이 여자가 왜 군대에 왔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박중령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의 모습이 30년 전 그 편견 덩어리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어요. 이명숙 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준장으로 말이에요.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여군 소위 시절, 동료들은 저를 구경거리처럼 바라봤어요. 첫 번째 여군 중위가 됐을 때는 금방 그만둘 거라고 했죠. 이명숙 준장이 계속 말했어요. 첫 번째 여군 소령, 첫 번째 여군 중령, 첫 번째 여군 대령. 매번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박중령은 점점 더 부끄러워했어요. 이명숙 준장의 30년 노력 앞에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이명숙 준장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여군들이 이런 모욕을 감수해야 할까요? 그 순간 박중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이 아닌 진정한 반성이었죠.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이런 편견과 싸워오신 준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대위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중령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준장의 다음 말이 더욱 중요했어요. 박중령,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명숙 준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있었어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깊이 뿌리 박힌 편견의 결과죠. 박중령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는요? 이명숙 준장이 박중령의 말을 끊었어요. 당신 같은 생각을 가진 간부가 부대에 있는 한 여군들은 안심하고 복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훈련장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명숙 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준장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신을 처벌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박중령이 고개를 들어 이명숙 준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말이에요. 이명숙 준장이 박중령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처벌로는 편견을 바꿀 수 없어요. 깨달음과 반성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수진 대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진아, 중령님도 충분히 반성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수진 대위의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지만 이명숙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착한 건 알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군 전체의 문제거든. 그리고는 다시 박중령을 바라봤어요. 박중령, 당신은 지금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이수진 대위님께. 그것만인가요? 이명숙 준장이 훈련장을 둘러봤어요. 여기 있는 모든 여군들, 그리고 당신의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중령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박중령이 큰 소리로 외치며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수진 대위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군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진정한 사과였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령의 사과에 훈련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수진 대위가 박중령에게 다가갔어요. 중령님, 네, 대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말이에요. 이수진 대위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모욕을 당한 상황에서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박중령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악수했어요. 대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으니까요. 이수진 대위의 관대함에 박중령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이런 사람을 모욕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웠거든요. 이명숙 준장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진짜 군인다운 모습이군요. 그리고는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일을 통해 하나 배우셨을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장병들이 모두 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는 소통 부족에서 생기죠.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명숙 준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군대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성별, 출신,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말에 여군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자신들도 당당한 군인이라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박중령,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준장님. 앞으로 여군을 어떻게 대할 건가요? 박중령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군인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박중령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직접 성평등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부들에게도 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말에 이명숙 준장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명숙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장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을 잊지 마세요. 편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장병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교육이었거든요. 그 후 훈련이 재개되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존중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박중령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김상사, 이번 훈련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 박중령이 여군 부사관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중령님,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여기 보시면 김상사가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박중령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죠. 이런 모습을 지켜본 다른 장병들도 놀라워했어요. 박중령님이 정말 변하셨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실제로 그날 이후 박중령은 여군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저녁 시간, 이명숙 준장은 이수진 대위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수진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아니야. 내 자체가 훌륭한 거야. 내가 없어도 너는 잘했을 거야. 이명숙 준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구나.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참고 견디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모녀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 박중령 님이 정말 변할까요? 이수진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 이명숙 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박중령의 눈빛을 봤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한편 박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일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혼자서 중얼거렸죠.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사진 속 딸에게 속으로 사과했어요. 그날 밤 박중령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오늘 정말 큰 실수했어. 무슨 일이야? 여군 장교를 모욕했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이명숙 준장님이셨어.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명숙 준장님? 그 유명한 분? 응, 정말 부끄러웠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지. 그때 중학생 딸이 말했어요. 아빠 나 커서 군인 될래. 뭐? 박중령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빠가 응원할게. 박중령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딸의 꿈을 막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정말? 반대 안 해? 당연하지.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딸이 아빠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아빠. 그 순간 박중령은 확신했어요. 자신이 변한 게 맞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박중령은 이수진 대위를 따로 찾아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대위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 같은 훌륭한 장교를 그렇게 대했다니. 박중령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박중령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다음 작전에서 부지휘관을 맡아보시겠어요? 당신이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이수진 대위는 기뻤어요.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거든요. 정말요? 네.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박중령의 말에 이수진 대위는 감동했어요.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가 되시죠? 편견 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개월이 지난 후 그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거든요. 오늘 성평등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공지했어요. 박중령이 직접 제안한 교육이었죠. 박중령 님이 이런 교육을 제안하시다니 정말 의외예요. 한소령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교육 시간에 박중령이 직접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박중령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실력은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강의가 끝난 후 한 여군 중사가 박중령에게 다가왔어요. 중령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을 할 예정이에요. 박중령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편 이수진 대위는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었어요. 작전과 부과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였죠. 대위님 축하드려요. 부하 부사관들이 기뻐했어요. 아니, 이제 소령님이라고 불러야죠. 이수진 대위는 마침내 소령으로 진급했거든요.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보직이에요. 이수진 소령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첫날, 이수진 소령은 작전 회의를 주도했어요. 이번 훈련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참석한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이수진 소령님이네요. 회의 후 한 대위가 말했어요. 이런 분이 진짜 리더죠. 박중령도 그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이수진 소령의 능력에 새삼 감탄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혼자서 생각했죠. 그리고는 회의 후 이수진 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령님, 회의 정말 훌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령님.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소령님한테서요. 이 말에 이수진 소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동료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바로 이명숙 준장이었죠. 어머니, 이수진 소령이 반갑게 맞았어요. 수진아, 잘 지내니? 진급 축하해. 네, 새 보직도 재미있어요. 이명숙 준장은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박중령 님도 계시네요. 이명숙 준장이 박중령을 발견했어요.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중령이 격려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준장님 덕분에요. 박중령의 진심 어린 대답에 이명숙 준장도 만족했어요. 점심시간에 이명숙 준장은 부대를 둘러봤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더군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네,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어요. 김정훈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전체 장병 앞에서 이명숙 준장의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여러분, 6개월 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장병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죠. 이명숙 준장의 말에 박중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실력으로 승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부대 말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박중령이 이명숙 준장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하세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요.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명숙 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저는 계기만 제공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이수진 소령과 이명숙 준장은 오랜만에 모녀의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만든 변화들이요. 우리 부대가 이렇게 좋아진 것도 엄마 덕분이에요. 이명숙 준장은 딸의 말에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야. 너도, 나도, 그리고 박중령도 말이야. 모녀는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명숙 준장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그녀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준장이 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1993년 23세의 이명숙 소위가 처음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왔네?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당시 부대의 남성 장교들은 이명숙 소위를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바라봤어요. 그때는 정말 여군이 드물었거든요. 소위님,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한중이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명령받은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명숙 소위의 당당한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첫 훈련 날, 이명숙 소위는 남성 장교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어요. 무거운 장비를 들고 뛰고 장애물을 넘고 밤새워 작전을 세우는 모든 것을 말이에요. 소위님, 힘들면 말씀하세요.
동기 장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명숙 소위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성 장교들보다 더 열심히 했죠. 몇 달 후 부대에 특별 훈련이 있었어요.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훈련이었는데 정말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이번 훈련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군은 빼는 게 어떨까요? 훈련 담당 대위가 제안했어요. 왜 빼야 하나요? 이명숙 소위가 반문했어요. 위험하니까요.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저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왜 저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결국 이명숙 소위도 훈련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3일간의 극한 훈련에서 이명숙 소위는 전체 2등을 했어요. 30명의 남성 장교 중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훈련 담당 대위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명숙 소위의 담담한 대답이었죠. 그 후로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명숙 소위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동료 장교들이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편견을 가진 상급자들이 있었거든요. 여자가 무슨 작전 계획을 세워 전쟁터에서 쓸모없을 텐데. 한소령이 이명숙 중위가 제출한 작전 계획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작전 계획은 나중에 연대 차원에서 채택되었어요. 정말 우수한 계획이었거든요.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 연대장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이명숙 중위입니다. 아, 그 여군 중위? 정말 뛰어나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이명숙 중위의 실력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승진했죠. 하지만 승진할 때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군 소령이라. 처음 보네. 얼마나 버틸까? 결혼하면 어차피 나갈 텐데. 이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하지만 이명숙 소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위, 소령, 중령을 거쳐 마침내 대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군이 대령까지?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이명숙 대령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준장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준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죠. 이명숙 대령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8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준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승진 발표를 받은 그 순간 이명숙 준장은 30년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그때 대위였던 이수진이 축하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이제 내 차례야. 제가요? 그래, 엄마가 길을 닦아놨으니까 너는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바로 그 이명숙 준장이 오늘 자신의 딸을 모욕한 박중령 앞에 나타난 거예요. 30년간의 노력과 실력이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이명숙 준장이 평생 믿고 살아온 신념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박중령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왜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이에요. 박성호 중령은 1981년생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역시 군인이었는데 옛날 사람이다 보니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거든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맞다. 군대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여자들은 너무 약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박중령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편견을 갖게 되었죠. 군대에 들어온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3년 당시에는 여군이 정말 적었거든요. 여자들은 금방 그만둘 텐데 왜 뽑는지 모르겠어. 동기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실제로 그 시절에는 결혼과 동시에 전역하는 여군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군들의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오래 복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요즘 여군들은 정말 다르네. 동료 중령이 말했어요. 뭐가 다른데? 박중령이 반문했어요. 실력도 좋고 책임감도 강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박중령은 여전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중 2020년 박중령에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작전 중에 실수를 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한 여군 소령이 그를 도와준 거예요. 중령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혜진 소령이 차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죠. 결국 그 여군 소령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중령은 고마워하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자한테 도움받다니. 혼자서 중얼거렸죠.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당시 박중령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여군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박중령은 계속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까다롭게 굴었죠. 여자들은 원래 꼼꼼해서 그런 거야. 진짜 실력이 아니라 억지로 변명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2023년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이수진 대위와의 훈련에서 벌어진 그 사건 말이에요. 사건 당일 저녁 박중령은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박중령은 계속 그날 일을 생각했어요. 특히 이명숙 준장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당신도 딸이 있죠? 이 질문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빠, 나 커서 군인 될래. 그때 중학생 딸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 박중령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여군들 정말 멋있잖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딸의 말에 박중령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그날 밤 박중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드디어 인정했어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박중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군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인정할 건 인정했죠. 중령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한 여군 대위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실제로 박중령은 노력했어요. 30년 넘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노력했죠. 성평등 교육도 받고 관련 책도 읽고 다른 부대의 우수 사례도 찾아봤어요. 편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깨달았어요. 몇 달 후 박중령은 이수진 대위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어요. 대위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수진 대위는 박중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박중령은 부대에서 가장 공정한 상관으로 통해요.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만 평가하거든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 박중령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죠. 나이가 많다고 오래된 생각이라고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박중령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제 이수진 대위의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실까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수진 대위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인 이명숙 준장을 보며 자랐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엄마, 나는 군인 안 할래. 중학생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왜?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가 밤늦게 들어오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이명숙 준장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실제로 군인으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길을 응원해줬죠. 수진이는 고등학교 때까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의대에 갈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부대를 견학하게 된 것이 계기였죠. 우와 대령님 정말 멋있어요. 한 여군 부사관이 이명숙 대령 당시에게 말했어요. 저도 대령님처럼 되고 싶어요. 대령님 덕분에 저희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수진이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힘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엄마, 나도 군인이 되고 싶어.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갑자기 왜?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이명숙 대령은 기뻤지만 걱정도 됐어요. 쉽지 않을 거야. 특히 여자로서는 더욱 그럴 거고. 괜찮아요. 엄마가 해낸 일인데 나라고 못하겠어요? 결국 수진이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죠. 사관학교 시절 수진이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체력 훈련도 학과 공부도 리더십 교육도 모든 걸 열심히 했죠. 이수진 생도 정말 대단해. 동기들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니가 유명한 만큼 더 많은 시선을 받았거든요. 이명숙 준장 딸이라면서 압박 많이 받겠네. 엄마만큼 잘할 수 있을까? 혹시 특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진이는 부담스러웠어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다들 엄마와 비교해요. 엄마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수진아, 너는 너야. 엄마와 비교할 필요 없어. 이명숙 준장이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내 길을 가면 돼. 엄마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말에 수진이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졸업 후 첫 부대 배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명숙 준장 딸이라면서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평범하네. 한 선배 장교가 실망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수진이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했죠.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관심 받지? 아, 엄마 빽이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이런 험담들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수진이만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는 다른 자신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수진 대위님은 정말 따뜻해요. 부하 병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엄하지만 항상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고민이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물어봐 주시고요. 수진이는 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리더였어요. 어머니가 강인함으로 길을 개척했다면 수진이는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죠. 대위님 힘드시죠? 한 여군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하고 싶은 일이니까. 수진이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군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수진이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박중령의 모욕을 받는 상황에서도 수진이는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들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어머니, 제가 잘했나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정말 자랑스러워. 화내지 않고 참은 게 맞나요? 내 방식이 맞아.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 이명숙 준장의 말에 수진이는 확신을 얻었어요. 엄마는 힘으로 길을 뚫었다면 나는 마음으로 길을 넓히고 싶어요. 수진이의 이 말에 이명숙 준장은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수진이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어머니처럼 훌륭한 하지만 어머니와는 다른 자신만의 군인으로 말이에요.
1년이 지난 후 그 부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의 사건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거든요. 오늘 국방부 장관님이 오십니다. 김정훈 대령이 간부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부대가 성평등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서 직접 시찰을 오신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모든 간부들이 기뻐했어요. 1년 전 그 사건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박중령이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이제 부대에서 성평등 교육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중령님, 오늘 강의 준비는 어떻게 되셨나요? 교육 담당자가 물었어요. 완벽합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박중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장관이 도착한 후 부대 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관은 부대의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분위기네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저희 부대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합니다. 김 대령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수진 소령은 이제 부대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작전가장으로 승진한 그녀는 많은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저희도 용기가 납니다. 한 여군 중위가 말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수진 소령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이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오후에는 박중령의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장관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 편견의 화신이었습니다. 박중령이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여군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박중령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한 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명숙 준장님이었죠. 박중령이 이명숙 준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편견과 싸우며 길을 개척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제 딸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 딸이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중령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는 소통 부족에서 생기죠.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해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장관이 박중령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군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부대를 방문했어요. 바로 이명숙 준장이었죠. 어머니, 이수진 소령이 반갑게 맞았어요. 수진아, 작전가장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 덕분이지. 이명숙 준장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부대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모든 게 어머니가 그날 해주신 말씀 덕분이에요. 박중령도 이명숙 준장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한 변화를 보여주셨네요. 이명숙 준장이 박중령을 격려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간부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한 여군 소령이 말했어요.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정말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어요. 박중령님의 변화가 가장 놀라워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박중령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수진 소령이 말했어요. 실력으로 승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부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이명숙 준장과 이수진 소령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만든 변화들이 말이야.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죠. 그래,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야. 이명숙 준장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1년 전 그 힘든 순간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한 명의 해병 중령이 여군 장교를 모욕했지만 그 여군의 어머니가 전설적인 투스타장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뒤바뀐 상황.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통쾌함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박중령을 보세요.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실제로 행동을 바꿨어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 박중령이 자주 하는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변화의 기회는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수진 대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라는 큰 그늘 아래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어요. 비교당하고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엄마는 힘으로 길을 뚫었다면 나는 마음으로 길을 넓히고 싶어요. 이수진 대위가 한 말처럼 우리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숙 준장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30년 전 아무도 여군을 인정하지 않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준장이 되기까지의 여정.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이명숙 준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도 아직 많은 편견들이 남아 있어요. 성별, 나이, 출신, 학력. 수많은 편견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편견은 진실 앞에서는 힘을 잃어요. 실력과 노력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이수진 대위도 이명숙 준장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했죠. 여러분도 혹시 어떤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편견은 이길 수 있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중령처럼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예요. 박중령도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편견의 무서움, 변화의 가능성, 노력의 가치,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수진 대위가 보여준 것처럼 분노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별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말이에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편견에 굴복하지 마시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로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말이에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